우리는 갑상샘에 생긴 암을 치료하면서 갑상샘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갑상샘의 중요한 역할과 갑상샘에 생기는 질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갑상선은 갑상샘과 같은 뜻으로 혼용해서 쓰이고 있는데, 원래 갑상선의 선이란 글자는 일본에서 서양의학서를 번역할 때 새로 만들어진 글자로 몸 안에서 샘처럼 분비물이 분비되는 곳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갑상선으로 쓰다가 샘을 뜻하는 천의 발음이 선과 다르고 줄을 뜻하는 선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 표준 의학용어에서는 외래어 선을 쉬운 우리말 표현 샘으로 바꾸어 갑상샘으로 개정하였는데, 저는 표준 의학용어에 따라 갑상샘을 주로 사용하려 합니다. 지난 2016년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는 갑상샘 암 급증의 주요 원인은 과잉검진이라는 보도자료에서 고소득 국가들 여성들이 걸린 갑상샘 암의 50 내지 90%는 과잉검진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과잉검진의 가장 충격적인 예로 우리나라를 지목하면서 2003년에서 2007년 한국 여성들 갑상샘 암의 90%가 과잉검진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과잉검진은 어떠한 증상도 없고 삶의 질과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암을 찾아내는 것을 뜻하는데, 과잉검진이 나쁜 이유는 건강한 사람도 불필요한 진단검사와 수술을 포함한 치료를 받게 만들어 부작용과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암 진단에 따른 불안감을 느끼게 하며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갑상샘 절제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흔한데, 갑상샘을 절제하면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량이 줄어들어 호르몬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갑상샘은 목 앞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갑상샘 호르몬을 만드는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으로 겉으로는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으며 무게는 약 10에서 20g 정도입니다. 갑상샘에서 만들어지는 갑상샘 호르몬은 우리 몸이 영양소를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인 신진대사 속도를 통제함으로써 다음 시스템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기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갑상샘 호르몬은 첫째로 심장이 순환계를 통해 펌프질하는 혈액의 양과 박동수, 심장 수축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을 도와주며, 갑상샘 호르몬은 둘째로 신경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갑상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영향을 받는 신체 부위의 무감각, 따끔거림, 통증 또는 화끈거림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갑상샘 호르몬은 셋째로 음식이 소화 시스템을 통해 이동하는 위장 운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넷째로 생식기관과 관련되어 있어 갑상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월경 주기가 불규칙해지고 생식 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상샘에서 갑상샘 호르몬을 생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 생산하는 것이며, 생산되는 호르몬의 양이 너무 많으면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는 질환이 생기고, 반대로 너무 적으면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라는 질환이 생깁니다. 그런데 갑상샘에서는 어떻게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갑상샘 호르몬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몸에는 갑상샘 호르몬의 양을 조절하는 복잡한 시스템이 알려져 있습니다. 뇌의 아랫면에 위치한 C상하부에서 갑상샘 방출 호르몬 TRH를 분비하면 이 호르몬이 뇌하수체를 자극하여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를 분비하고, 이 호르몬이 갑상샘의 남포세포를 자극하여 네 종류의 갑상샘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갑상샘 호르몬의 양을 조절하는 이 복잡한 시스템을 알아도 어떻게 네 종류의 갑상샘 호르몬을 종류별로 필요한 만큼 분비할 수 있는지 여전히 의문은 남는데, 그 해답은 각 세포들의 유전자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는 2만 개 이상의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앞에서 설명되고 있는 시상압의 뇌세포와 뇌하수체의 뇌세포 그리고 갑상샘의 난포세포에는 각각의 호르몬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이 유전자 형태로 설계되어 있으며 각각의 유전자들이 켜질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충족될 때 필요한 만큼의 호르몬이 생산되는데 유전자를 켜는 구체적인 환경은 후성유전학의 연구 대상입니다. 오늘날 과학의 발전으로 유전자에 설계되어 있는 완벽한 프로그램의 존재는 수없이 확인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완벽한 프로그램이 유전자에 설계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능지능, Almighty Intelligence로 설명할 수 있으며 저는 이처럼 유전자에 설계되어 있는 전능지능을 내 몸 안에 준비된 최고명이라 부릅니다. 지금까지 갑상샘이 일하는 원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갑상샘 호르몬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생산하지 못하거나 갑상샘 조직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갑상샘 질환이며 흔한 갑상샘 질환에는 갑상샘 기능 항진증과 갑상샘 기능 저하증, 갑상샘염, 갑상샘암이 있습니다. 갑상샘 질환의 첫 번째 형태는 갑상샘이 어떤 이유로 갑상샘 호르몬을 필요한 양보다 지나치게 많거나 지나치게 적게 생산하는 질병으로 지나치게 많이 생산하는 갑상샘 기능 항진증과 지나치게 적게 생산하는 갑상샘 기능 저하증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갑상샘 기능 항진증으로 갑상샘 호르몬이 많아지면 대사량과 심장이 펌프질하는 혈액의 양과 박동수가 늘어나 더워지며 땀이 많이 나고 몸무게가 줄어들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떨림, 신경과민, 불안증, 하지 근육의 쇠약, 가려움증, 설사, 월경량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안구 돌출의 증상도 나타납니다. 반면에 갑상샘 기능 저하증으로 갑상샘 호르몬이 부족하면 대사량과 심장이 펌프질하는 혈액의 양과 박동수가 줄어 동작이 느려지며 추위를 많이 타고 몸무게가 늘어납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선천성이거나 어릴 때 생기면 크레틴병이라 하여 지능도 떨어지고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며 성인이 되어 발생하면 피로, 몸무게 증가, 부종, 목이 잘 쉬며 추위를 잘 견디지 못하고 기억력 감퇴, 월경 과다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드물게 여성에서 가끔 불임증과 습관성 유산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갑상샘 질환의 세 번째 형태는 갑상샘에 염증이 생긴 갑상샘염으로 자신의 면역세포가 갑상샘 세포를 공격하여 생기는 자가면역 반응에 의한 경우와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어 생기는 경우, 특정 약물을 복용하거나 외부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경우 등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갑상샘 질환의 네 번째 형태는 갑상샘에 암이 생긴 갑상샘암인데 갑상샘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며 5년 상대 생존율은 100% 이상으로 암 가운데 예후가 가장 좋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갑상샘 기능 항진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17년 약 24만 명에서 2021년에는 26만 명으로 늘었으며 갑상샘 기능 저하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17년 약 52만 명에서 꾸준히 늘어 2021년에는 64만 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갑상샘 암에 새로 걸린 사람은 2000년 3,425명에서 크게 늘어 최근에는 3만 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으며 갑상샘 암으로 수술을 받은 사람은 2017년 2만 1,373명에서 2021년에는 2만 8,358명으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갑상샘 암에 새로 걸린 사람과 수술을 받은 사람을 비교하면 새로 갑상샘 암을 진단받은 사람의 80% 이상이 갑상샘 절제 수술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갑상샘을 절제하는 치료가 갑상샘 암의 최선의 치료 방법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갑상샘 호르몬은 신진대사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생산되는 것이 중요한데 갑상샘을 절제하면 부족한 갑상샘 호르몬을 보충하기 위하여 평생 동안 갑상샘 호르몬제를 먹어야 하는 불편한 삶을 살아야 하며 부작용도 감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갑상샘 호르몬의 역할과 갑상샘에 생기는 질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갑상샘 질환의 원인과 예방, 그리고 치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